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샘물학교 입학설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 또 함께하고 계신 또 우리 예비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처럼 더샘물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속에서 현재 현장 수업, 전체 학생이 등교하는 현장 수업과 급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때인데요. 더샘물 재학생의 경우에 발열, 혹시 감기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학교로 오지 않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접속을 하게 됩니다. 공교육에서도 현장 수업을 늘려가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저도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요. 교실 현장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접속한 줌으로 접속한 아이들을 동시에 수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두 개 하기 참 힘들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더샘물의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즐거운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아이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바로 집에서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현장에 있는 아이들과 동일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참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효과적인 그런 교육 환경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혹시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버님과 어머님 이런 대화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더샘물학교라는 좋은 기독교 학교가 있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가요. 우리 아이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글쎄, 기독교 학교? 그냥 아이를 공교육에 보내면 되지 않을까? 굳이 기독교 학교. 아니 거기 학력 인정도 안 되는 대안학교잖아.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어야 할까? 아마도 이런 고민스러운 대화를 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아이를 처음에 기독교 학교 보낼 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질문하세요. 온실 속 화초로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니야? 어차피 세상에 나갈 건데 그렇게 우리가 유난을 떨어야 할까? 아이 학비도 들고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고민들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안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자녀를 보내시는 우리 더샘물의 학부모 모두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기독교 학교 더샘물학교입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서 더샘물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세우는 이 기독교 학교 사역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가면서 우리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순서로 우리 더샘물의 초등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이정미 초등 교장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장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1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소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소녀 이름은 나연이라는 그런 아이인데 작년에 방영되었던 가상현실 다큐멘터리에서 가상현실 기술로 구현된 나연입니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존재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근데 인공지능은 지금은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가상현실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18세기와 19세기의 1, 2차 산업혁명으로 근현대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술 혁명의 시기인 3차 산업혁명,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의 융합의 시기인 4차 산업혁명으로 교육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에서 특정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역량을 갖추는 역량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OECD는 두 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역량 교육의 의미와 미래 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변혁적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OECD가 제안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은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입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는 창의적인 사고와 협력으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삶의 방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고,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는 자율성과 공동체성으로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조정하고 긴장과 갈등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책임감 갖기는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책무감을 가지는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OECD가 제안한 역량이 과거와 현재에는 필요 없는 역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미래사가 필요한 변혁적 역량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역량들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역량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량들의 공통점 혹시 보셨나요? 이 역량들의 공통점은 기계가 아닌 인간 고유의 가치와 연관된 역량들이라는 것입니다. OECD가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역량들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2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육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교육들을 하셨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려면 아담은 책임감의 역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악과와 관련된 여러 일들에서는 계속된 긴장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그 가치와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 조정 역량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의 이름을 지으셨죠? 우리가 우리 자녀 이름을 짓는데도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아담은 정말 새로운 가치 창출의 역량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대와 상황들이 급변하지만 우리가 실행하는 기독교 교육이 바로 시대와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중요한 본질을 담은 교육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기독교 교육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고유한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기독교 교육은 집중합니다. 즉 더세물의 교육이 바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초등교육과정은 모든 기본 교과와 창의적 채용 교육이 4가지의 핵심 가치를 성취하면서 핵심 가치와 연계된 핵심 역량을 가지도록 실행됩니다. 즉 더샘물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경적 사고 역량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면서 비전 경영의 역량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책임과 도전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즉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성장합니다. 더샘물의 교육은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작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기본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나요? 언어, 수의 질서, 자연, 소리, 빛과 색 등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알면 알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즉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성장하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전학년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 수업에서는 성경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또 저희가 5, 6학년에서는 성경적 세계관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자아 정체성, 성품, 미디어, 친구관계, 학습 등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하고 적용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고 역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초등은 모든 교과의 주제를 융합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교육도 진행됩니다. 더세물의 교육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 교육입니다.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남보다 앞서야 하는 교육을 하지만 더세물의 교육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협력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배움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공동체형은 단순한 체험학습이 아니라 출발부터 도착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현장에서의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배움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활동입니다. 저희가 봄학기에는 한국민속촌을 다녀왔었고요. 여름학기에는 자벌드에 가서 사실 우리 제자들이 많은 재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각자 가진 재능과 은사를 자벌드 여러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욱더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가을학기에는 어떤 여행 수업을 갔으면 좋을까요? 정말 요즘 날씨 너무 좋죠. 가을을 마음껏 즐기는 자연으로 가서 가을을 즐기는 여행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마음밭 캠프는 학년 초에 서로의 지체됨을 생각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육입니다. 저희 마을 수업이 있습니다. 마을 수업은 1학년부터 6학년이 하나의 마을로 구성됩니다. 이 마을 수업에는 우리 1학년 동생들이 또 5, 6학년 언니 오빠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한 마을로 모여서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발표하는 공동체 수업입니다. 올해는 8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마다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다 있는 거죠. 이번 가을학기 마을 수업의 주제는 가치의 가치입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고요. 가치의 가치, 함께함의 가치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우리의 함께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마을 수업에서 하려고 합니다. 연극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3, 4학년 연극 수업이 있는데요. 연극을 전공하신 선생님과 함께 연극의 대화 기술을 연습하고 대본을 쓰고 배우 스텝 등의 역할을 정하고 연습 발표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사진 우리 아이들 마스크 안 쓰고 있죠. 저 때가 그립습니다. 저희가 2019년 연극제 때의 모습입니다. 저 친구들이 지금은 4학년이고 그때는 2학년 때 연극을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아빠의 캠프가 있습니다. 올해는 3학년 아이들이 아빠의 캠프를 하는데요. 아빠와 자녀가 1박 2일 캠핑을 하면서 함께 저녁 식사도 만들고 공동체 활동도 하면서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사진 또한 2019년 사진입니다. 2019년 저희가 용인 자연휴양림에서 1박 2일 캠핑을 했던 모습인데 작년에는 학교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3학년이 2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과 함께 같이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더세물은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사와 재능을 받은 독특하고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교육합니다. 배움의 즐거움으로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비전 경영과 비전 주도 학습을 통해 영성, 인성, 실력이 통합된 청지기로 성장합니다. 저희 더세물 노트가 있습니다. 아마 뒤에 가서 보시면 1학년부터 더세물 노트를 씁니다. 뒤에도 있고요. 나중에 각 교실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 더세물 노트는 초등의 제자들이 하루를 경영해 나가는 노트입니다. 복상을 통해 하루의 생활을 계획하고 배움의 내용과 과제를 적고 가정에서는 비전 주도 학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므로 일상을 경영해가는 그 모습들을 더세물 노트에 적게 합니다. 그리고 고학년은 더세물 노트 안에 또 일주일간의 피드백을 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생활을 피드백하고 다음 일주일을 계획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을 성실하게 경영하면서 우리 제자들은 비전 주도 학습, 비전 경영의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5, 6학년 수업에서는 프로젝트 수업과 학생 자율 수업이 있습니다. 이 두 수업을 통해서 자율성이 담긴 비전 주도 학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수업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깊게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스스로 정해서 한 학기 동안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여기 저희 강당 여기서 발표하는 모습 보이죠? 밑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동생들, 후배들입니다. 3, 4, 5학년 후배들을 앞에 앉혀놓고 지금 발표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고요. 학생 자율 수업은 주어진 수업 외에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정해서 멘토 선생님께 배우는 수업입니다. 지금 저기 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불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정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불어를 전공하신 선생님이 안 계셔서 불어 선생님을 외부에서 멘토 선생님 모셔서 지금 줌으로 지금 불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세물의 교육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육입니다. 모든 교실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비전과 목적으로 배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배움은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부르신 그곳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고 학급 및 학년에서의 자율 및 자치 시간을 통해 스스로 결정한 내용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면서 우리 제자들은 책임과 도전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핵심 가치, 핵심 역량과 연계해서 초등 교육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교육과정 특징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와 책 중심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1, 2, 3학년 우리 제자들은 세계사 수업을 하는데 세계사 수업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적 역사관으로 과거의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역량을 키우고 저자의 지식과 지혜가 생동감 있게 담겨 있는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고력과 다양하고 풍성한 표현력을 기르게 됩니다. 저희 국어와 영어와 세계사 교재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학교가 정한 통권책으로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통합과 융합의 교육입니다. 근현대의 교육은 학년이 분리되어 있고 과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식과 지혜의 본질은 분리가 아닌 통합과 융합입니다. 이러한 통합과 융합을 저희 교육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학년이 통합되어 함께 만나는 마을 수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모든 과목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주제융합 수업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학기 저희가 주제융합 수업으로 평화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든 교과목에서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후로부터의 평화, 바이러스로부터의 평화, 전쟁으로부터의 평화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진지하게 나눴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더세물학교는 가정과 교회와 동역해서 다음 세대 예수 제자를 교육하는 배움 공동체입니다. 학생들은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다른 부분이 많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 참 힘들죠. 우리 부모님들 정말 배우자 다른 부분에 많이 끌렸지만 또 살다 보면 다른 부분으로 또 힘들어하는 것들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도 때로는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이 함께하고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내가 너를 만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 공간에 대한 화두가 참 많습니다. 저도 요즘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더세물의 배움은 교실에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이 가득한 교실에서도 배움이 가득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허브 공간에서 또 저희 학교 내에 중앙정원이 있습니다. 중앙정원에서 또 저희 또 학교 앞에 앞마당인 신리천 공원, 자연 그 자체인 신리천 공원에서 또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여행 수업을 통해서 더세물의 배움은 모든 공간을 확장하여서 배움의 장소로 활용합니다.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키와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저희 더세물 초등교육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매일 아침 엄마랑 걸어서 등교하는데 엄마랑 이야기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벌써 학교에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래예요. 제 이름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의미래요. 코로나 때문에 관련 체크는 매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 옷을 입고 학교에 왔어요. 친구들을 보니 강아지도 있고 돼지도 있고 원숭이도 있네요. 이제 5문제를 기록하며 묵상을 준비해요. 다시 그들을 묵상히 열어서 첫 시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묵상 시간이에요. 묵상한 내용을 묵상노트에 기록해요. 이슬 시간에 낙엽으로 동물을 표현했어요. 무슨 동물일까요? 네, 맞아요. 고슴도치. 수학 시간이에요. 동물 도감에서 동물의 길이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강아지를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옆에 있던 이든이가 도와줬어요. 이든아 고마워. 저희 학년은 요즘 주글링에 푹 빠져있어요. 틈만 나면 연습을 해요. 주글링 대회 됐었답니다. 기다리던 점심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메뉴는 뭘까요? 한수가 좋아요. 한수가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영어 시간이에요. 오늘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배웠어요. 우리 학교에는 정근에게 함께하는 마을 수업이 있어요. 이번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학교예요. 친구, 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재미있는 의견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저는 묵상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의 인기 시간도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을 학기를 마치며 감사 제목을 적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저는 독상 시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하고요. 시원이는 여행 수업과 독서 캠프를 가을 학기에 해서 감사하고요. 벌써 수업이 끝났어요. 아쉽지만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에요. 마치는 기도는 성직인 교환이가 했어요. 방과 후에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학교 생활이 어떤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용은 비밀이에요.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놀이터에서 더 놀았어요. 미래 오빠도 축구를 하고 있네요. 오빠는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저희 집이에요. 다음 주 마을 수업에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루를 마치기 전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묵상을 해요. 내일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한나 부모님을 소개할게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주시는 이도 키우시는 이도 하나를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가 더 샘물을 좀 더 잘 다닐 수 있게 기쁘게 잘 건강하게 다닐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굿나잇. 엄마 아빠도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샘물학교 중등과정 교사대표로 섬기고 있는 임성도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더샘물학교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 비전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경영하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등, 고등 교육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경영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자신의 일상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들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비전 경영서를 매일 작성하면서 매일의 일상을 세워갑니다. 비전 경영서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는 플랜 두 C가 구현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복상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요. 또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하루를 마치며 그날 하루를 돌아봅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한 학기, 또 올해 1년의 단위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면서 학생들이 비전 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의 비전 경영서를 점검하면서 일상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주 멘토링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학습에 대해서 또 친구 관계에 대해서 상담과 코칭을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학습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체크하고요. 또 특히 친구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지도합니다. 격주에 한 번씩은 비전 경영 교사 회의를 통해서 성경 그리고 국영 수사과 주요 교과목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교과별 학습 상황, 또 교실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생활 이슈 등에 대해서 교사들이 함께 나누면서 친구들 한 명 한 명마다 저희가 세밀하게 살피고 또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로 수업과 진로 컨퍼런스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높이고 또 비전 특강, 소명 선언문 작성 등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구체화가 진행됩니다. 또 직업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진행해 보고요. 또 샘물의 졸업생들을 초대해서 학과 박람회를 열어서 선배들의 전공 학과와 또 대학 생활에 대해서 생생하게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중학생들은 매주 화목 저녁에, 또 고등학생들은 매일 저녁 시간에 비전주도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담임교사가 비전주도 학습 감독을 하면서 학생들의 비전 경영을 세밀하게 지도하고요.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줍니다. 매 학기마다 마지막 주에는 피드백 주간을 갖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를 다 마치면서 각 과목마다 평가가 진행되고 또 성적을 열매로 거두게 되는데 결과를 가지고 각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피드백하면서 그 학기를 돌아보고 다시 다음 학기에는 어떤 부분을 더 성장의 목표로 삼을지 상담합니다. 학기 마지막 날에는 비전 경영 대회를 통해서 학기 전체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다음 학기 비전 경영서를 가지고 다음 학기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활동도 진행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중고등 교육과정의 특징은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배움의 심화와 확장인데요. 중등에서는 배움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또 고등에서는 더 깊고 더 넓은 배움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를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고 또 선용할 수 있도록 전교생이 모두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롬북은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환경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학습용 노트북인데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웹 기반 수업과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된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서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배움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비전 탐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데요. 비전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 삶을 삶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또 실제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역량들을 개발하고 성장시킵니다. 더샘물 재량 수업 시간에는 교과 시간에 더 다루지 못한 더 풍성한 배움들을 누릴 수 있도록 IT, 메이커스, 예술, 언어, 가치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코딩 수업, 또 사진 수업, 그리고 디자인 기초 수업, 또 지금은 우쿨렐레 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학교 옥상 텃밭에서 진행되는 노작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면서 상추, 오이, 가지, 고추 등을 심고 키워봤는데요. 노작 수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농부 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또 주신 은사를 더욱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 개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여름 학기 동안 영어회화, 영어 성경, 수학 심화, 과학 탐구, 미술 전공 기초, 탁구 클럽, 피아노 반주법 이런 다양한 은사 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자신의 은사를 탐색했고요.
또 특히 예체능을 진로로 정하는 고등학생들은 방과 후 전공반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진학을 위한 전공 시기 훈련도 지도를 받게 됩니다. 중학생 친구들은 한 학기에 한 번 학교 밖 현장에서 더 넓고 더 깊은 배움을 경험하는 여행 수업을 다녀옵니다. 문학 여행, 역사 여행, 또 과학 탐구 여행, 자연 탐구 여행, 선교 여행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요. 여행 수업을 다녀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 친밀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이런 다양한 현장을 매일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면 좋겠지만 또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더 풍성하게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독서인 것 같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분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독서 인증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필독서를 읽고 독후 활동지를 작성하고 또 각 책마다 담당 교사와 함께 책에 대해 나누면서 더 풍성한 배움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더 깊은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중고등 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 세대에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과 또 협업 능력이 발달하고 서번트 리더십을 훈련받으며 친밀한 공동체를 넘어서 평생의 동역자로 세워집니다. 먼저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일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훈련하는데요.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의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요.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면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길러갑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캠프를 다녀오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자연 속에서 즐겁게 뛰어놀면서 저녁에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은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계신 환우분들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의미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고요. 사회적 기업을 탐방하거나 또 농촌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공동체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학교 밖 현장에서 많은 배움과 경험을 쌓고 또 무엇보다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더 끈끈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국토순례도 빨리 다녀오고 싶은데요. 4박 5일 동안 80km의 긴 거리를 걸으면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긴 길을 걸으면서 혼자서는 결코 걸을 수 없을 거리를 친구와 함께 또 선배 후배와 함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걸으면서 완주해낼 때 그때 공동체가 얼마나 자신에게 귀한 것인지 큰 힘이 되는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10학년 겨울방학에는 비전 트립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섬기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전 트립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데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도전받고요. 또 선교사님들의 헌신된 삶을 보면서 또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12학년까지 고3까지 고등과정을 잘 마치면 그 다음 진로 진학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더샘물의 대학 진학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 조금이라도 더 명문대를 보내기 위한 그런 진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는 비전 진학으로 우리 아이들을 파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비전 진학을 이루기 위해서 담임교사, 또 교과교사, 그리고 리더십까지 우리 아이들의 비전 멘토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고등학생들은 매일 저녁 9시나 11시까지 비전 주도 학습이 진행되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세밀하게 케어하면서 진행합니다. 교과 선생님들이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따로 클리닉을 진행해 주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 각각의 학습 상황과 목표 학과 또 목표 대학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인 비전 진학 트랙을 설정하고 문과, 이과, 예체능 모든 계열별로 각 학생에게 맞게 지도합니다. 먼저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중학교의 모든 교과 내용이 맞춰지는 9학년 겨울학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고등과정 진도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11학년 고2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과 진도를 마치고 12학년 고3 때에는 수능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수업들을 듣게 됩니다.
일반 대학에서는 저희 비인가 학교 학생들의 내신 점수를 검정고시 점수로 대체해서 부여해 주는데요. 그런데 검정고시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11학년 4월, 8월 또 12학년 4월, 8월 총 4번의 시험을 보면서 필요한 과목들의 성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점수를 거의 만점으로 준비하게 되고요. 과목별로 검정고시 수업들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검고 준비를 지원해 줍니다. 논술 수업과 개별 지도를 통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데요. 일반 학교에서도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전형인데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글쓰기 훈련을 시키고 또 선생님들께서 세밀하게 논술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매년 적지 않은 친구들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체능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검정고시에 필요한 10학년 수학까지만 수강을 하고요. 11학년부터는 전공 심화 수업과 또 방과 후 전공반 수업을 통해서 실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그 예체능 전공 친구들도 불필요한 내신 과목들을 듣고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실기 시험을 더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전 진학을 준비한 우리 졸업생들의 열매는 어땠을까요? 다음 자료는 생물 졸업생들의 3년간의 모의고사 성적 변화입니다. 국영수사가 모든 과목에서 10학년, 11학년, 2학년으로 갈수록 전체 평균 등급이 매년 1등급씩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 12학년들의 평균 성적은 약 상위 26%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잘한 편이죠. 사교육의 도움 없이 비전주도 학습만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비전 진학 시스템과 또 진학 지도를 통해서 실제 우리 졸업생들이 진학한 각 분야의 학과 과목들 목록입니다. 문과, 이과, 예체능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음은 졸업생들이 진학한 대학 목록인데요. 저희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일반 학교에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학교에서도 인서울을 갈 수 있어야 되고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학교에서도 스카이를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지난 10년을 보내왔고요. 입시 결과는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학교로 보내주시는 것을 매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년 스카이 대학 입학생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런 뛰어난 진학 결과를 거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비전 진학을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자신의 일상을 경영하고 친구들과 함께 평생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더샘물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히 맺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기독교 학교 더샘물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딩 배웠어요? 네, 코딩이에요. 재밌는 코딩이요? 코딩이 어렵진 않아요? 어려워요. 네, 그래도 선생님 따라서 하니까 잘 됐습니다. 네. 준비하면서 좋았던 점. 내 꿈이 소설가인데 그 소설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저만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독서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천리역정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천리역정이 되게 인상 깊었던 이유는 400년 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천이 순례 과정 그리고 만나는 인물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그 과정과 거기에 있는 이 인물들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서 나도 이 순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기존수 학습을 5시간, 6시간 할까 고민이나 걱정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하면서 잘 몰랐던 분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들어간 전문가들을 보면서 진짜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시야가 확장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좀 더 확장되게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겠구나 하는 모델들도 볼 수 있어서 되게 가장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만두라고 이렇게 전했구나. 소금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샐러리.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예,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부모님들이 이 어려운 과정 중에도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 느껴져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앞에 더샘물 학교의 여러 가지 교과 과정, 초등의 그리고 중고등의 교과 과정들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들의 고백들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더샘물 학교의 장점들을 지금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원리적으로 주님의 목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면 저는 기독교 학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학교에 보내지 않으셔도 부모님들이 그 목적 안에서 균형 있게 키울 수 있다면 그런데 문제가 뭐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분주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만의 힘으로 자녀를 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소망의 노크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공감하도록 전달해 주시고 있고 저희도 응답해 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뭘까요? 저희 더샘물 학교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적을 아이들을 건강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장한 아이로 세상에 파송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파송해요? 우리 품에 있는 지금 와 있는 우리 자녀들 너무 예쁜 자녀들 이 어린 자녀를 파송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눈 깜빡할 사이에 아이가 클 것이고요. 그 아이는 부모의 상황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만나는 역경과 환경을 기다리지 않고 훌쩍훌쩍 커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준비가 되든 안 됐든 아이를 파송하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도 도울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아이가 파송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녀가 예수 제자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더샘물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세상에 파송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입학 설명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만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전 안에서 잡으셔야 될 손이고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이전에 저희 여기 와 있는 중요한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이 아이들을 12학년 과정까지 파송해서 아이들을 졸업시켰습니다. 이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연락이 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장쌤, 제가 들어온 이 대학과 이 학과의 아이들이 저를 포함해 120명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교장쌤, 제가 들어온 학교의 학과는 80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알려주면서 당황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아이들이 씨름했지만 그 아이가 파송된 현장을 그 누구도 부모나 교사들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는 길에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약간씩 충고해주고 기도해주는 일밖에 없었지만 아이들은 결국 국복에 내었고 그 현장에서 리더십과 하나님이 허락한 주도성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로 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접했던 대학의 현실이 아니고요. 지금은 훨씬 더 척박하고 어려운 세상이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 부모를 떠난 우리 자녀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예수 제자로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품에 맡겨진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입학 설명회 맨 처음에 오시고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 생경스러워서 우리 아버님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독교 학교 온실 속 화초 키우는 학교 아닌가요? 아이들에게 험한 환경을 다 이렇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너무 곱게만 키우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대답이 망설여졌습니다. 10수년 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키워놓고 나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 질문을 하실 때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더샘물 학교는 어린 묘목을 건강하게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훈련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샘물 학교에서 세상을 살 비전과 부르심을 알고 응답하는 삶을 치열하게 배우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쫓아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일상을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일반 공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친구라고 깔깔 웃지만 현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경쟁자로 친구였던 그 아이를 넘어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메시지로 던져주죠. 아이들이 실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는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평생을 함께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라고 알고 배우고 친구를 격려하며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이 되면 더샘물 학교는 사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모든 교육 체계 안에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비전 주도 학습으로 세워갑니다.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인생 안에 들어온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걸 흉내내서 점수를 잠시 반짝 올릴 수는 있지만 이제 초등, 중등 과정을 통해서 고등 과정으로 올라가서 입시 앞에 스스로 설 때, 스스로 세상 안에서 마주할 현실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매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에서 점수 하나가 떨어지면 정말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베란다 앞에 서기 직전에 충동을 느껴요. 기독교 학교에 온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점수 하나가 지금 이번 모의고사에서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는 공동체로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걸 매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이들 안에 그 공동체가 형성되고 격려해서 세워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세상의 현실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배웠던 그 복상으로 날마다 훈련해서 말씀으로 삶을 세우지 않으면 제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지 않은 졸업한 파송된 세상 안에서 스스로 말씀을 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자신에게 허락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무엇을 배웠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믿음, 일상훈련, 공동체훈련,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세상 한복판으로 아이를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마치 아이를 훈련 없이 사막 한가운데 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치 훈련 없이 무기도 총알도 없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우리 자녀들을 내모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세물학교는 더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낼 내성을 가진 자녀를 기릅니다.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시키는 묘목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세물학교의 12년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왜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으로 복상으로 훈련해야 되는지 알아가고 달게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부모님의 물려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부르심이 있는 목적 있는 일상을 살아내도록 훈련받아 그런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더세물학교 입학 설명회 오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기독교 학교를 알아보셨을 거예요.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왜 더세물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될까요? 더세물학교는 작아 보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그렇게 작지 않죠. 신생학교 3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인데 아까 설명드리신 대로 모든 시설과 유틸리티를 다 갖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은 학교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마는 더세물학교는 기독교 교육의 16년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학교를 세워오셨던 헌신되고 훈련된 리더 5명이 파송이 되어서 세운 학교가 바로 더세물학교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분당에서 학교를 설립했고요. 동백에서 기독교 학교 사역을 통해서 12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12학년 세상에서 고3이라고 부르는 아이들까지 그 시스템을 세우면서 영성, 인성, 실력이 통합된 균형된 아이를 계속 키워오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이들은 뜬구름을 잡는 발을 땅에 대지 않은 공중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중국에서 탐방을 오신 분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학교를 한번 돌아보고 교장실에 와서 함께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크면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예의가 아닌데 한바탕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 본인의 부르심 안에 세상 가운데 파송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분명하게 직면해야 될 고3이 되었을 때 직면할 가장 최초의 세상 현실이 뭐죠? 스스로 입시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안들을 다른 것으로 제시해 줄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한 이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순과 어려움이 있어도 모순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순이 가득한 입시 제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냉혹한 현실 안에서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따라서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정을 실제로 밟아왔습니다. 저희 학교가 만든 조어가 있어요. 그냥 진학률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데 저희는 비전 진학률이 얼마냐, 성적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꿈에 반응하며
학교를 선택한 비전 진학률이 무려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샘물의 리더들이 아이들 성장의 각 단계에서 교육이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앞서 충분하게 경험하고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3에 이르는 12학년 교육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구름 위에 이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발을 땅에 붙이고 현실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입시의 경험을 통해서 그 끝에서부터 교육을 세워가는 학교, 더샘물 학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하면서 대학 입시의 열매들이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학 입시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대한학교는 그걸 잘 준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었어요. 10년 넘게 경험이 쌓이면서 분명한 확신과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아까 검정고시 말씀했지만 고등 올라가는 과정, 대학 올라가는 과정, 검정고시는 만점을 지향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성적의 열매를 거둬냅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성적으로 아이들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수도권 안에 유수한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기독학교를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마 속으로 그 학교구나 이렇게 알만한 학교, 그 학교는 성적으로 뽑습니다. 상위 30%의 성적에 있는 아이를 뽑아서 대학을 보내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희는 성도의 자녀를 섬기는 예수제자로 양성하는 게 비전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성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아이들이 성적이 아닌 성도들의 분포에 따라 전체 80%에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뽑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는 상위 26%에 드는 평균입니다. 못했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게 성적의 성장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인성과 영성이 성장하면서 실력도 덤으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입시 준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입학 설명회에서 이런 상담도 받았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입시 준비 지금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염려가 되시죠. 아버님이 더 성실하셔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입시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희 학교는 초등 입시 준비 물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배움에 이어갑니다. 중등 과정 즐거운 배움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교과에서 누수가 없도록 끊임없이 각 교과마다 아이들 개인적인 맞춤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이끌려와서 성장해야 되는지를 안내합니다. 고등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1 때까지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아요. 본격 준비는 고2, 고3 때 합니다. 2년 동안 하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전엔 뭘 할까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누수가 없도록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겸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예수 제자가 되는 것, 책임 있게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덤으로 입시의 결과도 너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만약 공교육에서 아이들이 지금 이 정도 상태였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오고 고등학교를 사교육을 통해서 뺑뺑이를 돌고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다면 부모님들은 이런 기대를 할 거예요. 성적이 높아져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인성은 이미 준비 안 되고 탈탈 털렸고요. 실력도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함께 도와서 공동체를 만들고 열심히 함께 활동도 하고 공감하는 일들도 했는데 덤으로 열매까지 얻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감사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아는 부모님들은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균형 잡혀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지만 더샘물 학교는 배우고 살아온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더샘물 학교는 기독교인 교사가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로 헌신된 교사가 끊임없이 준비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샘물의 교사는 매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교과의 전문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섬기는 예수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더샘물 학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세상적 가치관에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여건 속에서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성장해 갑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주체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성장을 위해 더샘물학교는 더샘물 비전 센터를 조직하고 일상의 말씀 묵상에서부터 믿음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에 함께 협력하기에 가능한 더샘물만의 독특한 체계입니다. 더샘물학교의 기독교 교육은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4차 산업혁명, 뉴노멀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100만인을 섬기는 책임 있는 예수 제자로 양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 시스템을 혁신하는 프로젝트인 더샘물 비전 프로젝트, 더샘물 유니크네스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더샘물 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와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인식 가운데 한 아이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고유한 은사와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그리고 교육 방식 그 모든 일에서 혁신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 학습, 구글 클럼북 활용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해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교육의 현장이 바로 이곳 더샘물 학교입니다. 공교육을 떠나서 기독교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그 순간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더샘물의 학부모님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듯이 더샘물 학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이 새롭게 이 복된 부르심에 함께하고 동역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샘물학교에서 입학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교의 이모저모가 궁금하실 텐데 사진으로 먼저 학교 공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샘물학교는 이동탄 신리천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로이플라자 건물의 1층과 4층, 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초등 4, 5, 6학년 학생들의 교실이 있고 야외에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중정과 교무실이 있습니다. 4층에는 1, 2학년 초등학생들의 교실과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허브 공간,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5층에는 초등교실과 중등교실이 있고요.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허브 공간,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실이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는 화성시에서 저희 학교를 위해서 제공해준 풋살장과 놀이터, 물놀이 시설이 있고요. 도로 건너편으로는 골프장이 멋진 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신편입생 모집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더샘물학교에서는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전 학년 신편입생, 그리고 내년에 개교하는 고등과정 1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마감일은 10월 12일 화요일까지고요. 해당 날짜까지 관련 입학 서류가 모두 학교에 도착해야 되고 입학 전용료까지 납부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선발 캠프는 중고등의 경우 10월 15일에서 16일, 초등은 학년에 따라서 동일기간 금요일 또는 토요일 하루 진행이 됩니다.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이 참석합니다. 잠을 자지는 않고 통학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 원서 접수 후에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선발 캠프 후에 1차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 다음 주 가족 면접을 진행합니다. 부모님과 지원 학생이 모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개별 연락을 드려서 시간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저녁 시간을 비워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등에서 더 샘물학교라고 치시면 학교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입학 후원 메뉴에 있는 2022년 신편입생 모집 원서 접수 공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으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입학 설명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은 소감문이 면제됩니다. 방명록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부모님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방송 하단 설명란에 온라인 방명록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셔서 방명록의 기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들으시는 도중 질문이 있으시면 방명록 링크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마지막 Q&A 시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샘물학교와 같은 비인가 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후원교회 그리고 많은 후원자님들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교육비로 내주시면 되는데요. 수업료는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시작 전에 내시면 됩니다. 학기당 초등과정은 195만 원, 중등과 고등과정은 250만 원입니다. 초등과정의 경우 협력교회는 학기당 3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협력교회는 뒷장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금은 초등과 중등 모두 150만 원씩입니다. 고등과정의 경우에는 중등보다 더 많은 학교 차원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업료는 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입학금은 200만 원입니다. 학교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저희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50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담이 되시는 가정은 발전기금 분납을 신청하시거나 발전기금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등과정, 고등과정만 납부하시고요. 입학하실 때 한 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학비가 그래도 부담이 되시죠? 하지만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고백하듯이 자녀를 위해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더 샘물학교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샘물학교는 주변의 협력교회들과 동역을 하면서 세워져 갑니다. 어떻게 협력교회가 될 수 있냐고요?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협력교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협력교회는 별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진 않고요. 학교 홍보 포스터나 주보 광고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학교에 요청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장학금 규모를 선정하고 입학 안내 시에 제시된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지원을 받더라도 수업료 납부가 가정 지출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더 샘물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보내는 가정을 위해서 다자녀 가구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두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에게 수업료의 10% 감면, 세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는 20%, 둘째는 10%의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더 샘물학교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고 그럼 아이들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나 하고 궁금하신가요? 네, 오픈데이에 참석하시면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5일에 진행을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은 자녀를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기존 환경을 벗어나 잘 모르는 더 샘물학교로 옮기는데 주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이들이 더 샘물의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더 샘물 신난데이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루 동안 더 샘물의 아이들과 함께 직접 수업에 참여하여 더 샘물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실제 더 샘물 신난데이에 참석한 많은 아이들이
학교와 친구, 선생님이 좋아서 편입을 신청하고 더 샘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더 샘물 신난데이를 추천드립니다. 자녀들이 더 샘물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 끝나고 둘러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문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좀 더 개인적인 것, 또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매주 목요일 날 리더십과의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학부모님들을 가족 면접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